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현재 상황을 인식한다 혹은 평가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현재 상황을 분식하지 않고 가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올바르게 직시하는 것입니다. 경제 주체들이 저마다 갖고 있는 문제들은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아서 성과를 거두는 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확한 문제인식, 둘째는 올바른 전망, 세 번째는 적합한 해결책 준비, 이렇게 세 단계로 구성됩니다. 이 세 단계 가운데서도 모든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입니다. 첫 번째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문제인식입니다. 12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또다시 현실과 대단히 간격이 큰 경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에 더욱 속도로 낼 정부 정책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긍정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는데 대통령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 수사나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런 주장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의문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의 경제인식이 현장과 심한 결의 현상이 발생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경제 상황을 염두에 두면 문 대통령이 여전히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는 그런 근거로 고용지표의 개선이라든지 가계소득 및 분배 개선 등의 지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잘못된 통계, 잘못된 근거 위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예를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에 한 해 동안만 보면은 상하이 소득 격차가 2011년 이후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층부는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소득이 줄거나 정체되고, 그 다음에 하층부는 정부가 제공한 공적 이전 소득으로 소득이 좀 높아지게 되니까 당연히 격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두고 경제 상황이 호전됐다는 이야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경제 인식입니다. 국민들의 경제 인식은 단순히 경제가 나빠지고 있다는 그 이상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완전히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거덜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병호TV는 12월 19일부터 12월 20일 사이에 오전 2시 30분까지 총 22시간 동안 2020년 경기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4만 6천 명이 참가했습니다. 질문은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중심으로 보면 2022년도에는 경기가 좀 나아질 것 같습니까? 악화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95%, 4만 6천 명 가운데 95%가 2020년도에는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서도 438명이 친절하게 왜 그렇게 판단한 것에 대한 자신의 느낌, 의견, 주장을 남겼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잘못된 경제정책이고, 두 번째는 잘못된 정책을 수정 보완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 부작용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국민들은 대통령의 잘못된 문제인식과 아울러서 잘못된 것을 신속히 고치지 않는 문 대통령의 고집스러운 면에 대해서 대단히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에드빌이라는 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20년도에는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의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지 않고 현재의 여론을 무마하고 현재의 공경을 외면하고자 우리 후손의 미래를 빼앗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김현번님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세대보다 우리 아이들 미래가 깜깜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경제와 사회를 통째로 시원하게 말아드신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냥이야옹님입니다.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다들 같은 목소리를 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조업 경기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마땅한 대안도 없습니다. 네 번째는 안준범님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몇 가지 정책 절대 전환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바꿈과 동시에 집권의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보다 더욱더 악화될 것은 너무 분명히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리통령님입니다. 현장에서 필요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참 편협스럽기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마지막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정확한 상황 판단의 능력의 결여, 잘못된 정책, 그리고 고집불통 등이 어우러져서 현재 한국 경제의 문제를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 가운데 큰 부분은 사람으로 인한 문제, 사람의 판단으로 인한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 인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문제이다. 한국 경제의 문제는 사람의 문제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내년도 경기가 올해에 비해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여러분이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신발끈을 다시 조여매시면서 위기 속에서도 항상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어내시는 데 총력을 기우시는 그런 연말이 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